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재미가 없을까요? 네, FO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FOMC에서 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뭐 거의 동결이 확정돼 있는 것 같고요. 11월 동결 이야기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이제 점도표가 사실은 이제 내년도 점도표가 좀 올라가게 됐을 때 시장이 네. 실망을 하게 될 것인지. 내후년까지 나오죠. 점도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가의 전망치,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연준 위원들이 좀 다른 이견이 있을지, 이것이 예.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러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채권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달러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방향,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긴축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약간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가 또 마무리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FOMC 이후를 다시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로봇.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있어서 두산이 변동성 굉장히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표 협동 로봇 기업 비교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으로는 레인보우가 좀 더 큰가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원래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잘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또 상장 기업 쪽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고요. 매출 올 상반기 매출로 봤을 때는 두산이 조금 더 크게 네.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차익 실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일정들 어떻게 보세요? 청약 일정.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대부분의 기관들이 상단인 26,000원 이상을 써냈지만은 뭐 대표 주관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상단인 26,000원을 확정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보도됐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멘텀 자체가 로봇주들에게 한 번 정도 주가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기업이 이제 상장 일정까지 사실은 이제 한 번 정도 뉴스 상황으로 모멘텀이 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장 시점에서는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었고 예, 이것도 있는데 지금 이 공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다른 로봇 팔고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예. 굳이 잘 나가는 로봇 쪽 팔아서 이거 대기하기 위해서 자금을 들어간다. 뭐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로봇주들의 주가가 뭐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또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수급적인 이동이 로봇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협동 로봇 쪽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제 실적이 또 돌아설 수 있는 로봇주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전에도 공모 청약이 나오고 공모가가 산정되는 시기에 이제 한 번 정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오늘 주요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 전까지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을 좀 만들어내다가 이후에 이제 상장했을 시에 또 차익 매물의 압박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뭐 공식화된 상황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좋았었던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예. 아니면은 AI 의료기기는 오늘 루닛을 필두로 해서 올라서고 있지만은 예. 어제 이제 딥노이드나 뷰노 이런 기업들 주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약간은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엔터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점 부근에서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것이 로봇주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불확실성을 앞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9월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10월 어닝 시즌이 조금씩 반영될 수 있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보다는 안정적인 도피처를 지금 찾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이 지금 최근에 배당주들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3분기 어닝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로 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단기적인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로봇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두산 기다렸다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저희가 대표 주관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의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로봇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산업에 사용되는 로봇보다는 왜냐면 이제 성장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는 침투율이 더 낮은 서비스용 로봇이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 쪽으로 로봇을 좀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도를 두고 있고 오히려 이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SPG나 SBB테크 같은 기업들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뭐 서비스 로봇 쪽에 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요? 타픽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예. 이제 시장에 시가총액 대장주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에 대해서는 산업 성장 방향이 위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통신 장비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쪽, 특히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밸류 체인이 20%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 부진에도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는 순환 상승세다. 바닥 신호 다수 포착된다. 이런 분석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5G 관련된 뉴스 소식이 안 나왔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 2, 3주 전이었나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미국의 5G망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주가는 별로 올라서지 못했었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하지만은 며칠 전에 이제 모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이 지금 미국의 현지 공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에이스테크가 주가 급등을 했고요. 5G 관련주들은 뭐 유명한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에이스텍이라든지 아니면은 KMW가 대표적인 안테나 기업일 것 같고 그 외에 뭐 오이솔루션이나 아니면은 RFHIC, 다산네트워크스, 솔리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상장사로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기업들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다라는 네.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 에이스테크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시장에 조금 더 자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의 또 하나의 단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 주가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5G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었던 기업 쪽에서 성장주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5G 쪽으로 강력한 개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순환매가 돌기 시작해서 거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과거와는 좀 다른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형성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 자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 또 한편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확실한 손절가 라인을 잡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단기 시세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요.
스타링크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오늘은 좀 더 주목을 네.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인 수혜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에 의문 부호가 달려 있는데 네.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원앱을 필두로 한 스타링크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6개사인가요? 지금 이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중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테크. 기업, 이 기업이 이제 수혜주로서 좀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 주가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안테나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성장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사실 우리나라 5G 관련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6G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저궤도의 위성 쪽으로서의 통신 상황이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요인 자체는 국내 통신 장비 기업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저궤도 위성과는 쓰는 안테나가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발하는 부분 자체도 이제 인텔리안테크는 먼저 다른 쪽으로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5G 관련주들이 왜 올라왔는지 생각해 보면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의 투자와 국내 기업의 수혜 가치성. 예.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뉴스 상황으로 좀 소개가 되기도 했지만은 한국판 스타링크를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부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통신 장비나 통신 정책은 정부 정책과 굉장히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이제 이러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좀 확장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통신사 그리고 그 통신사 쪽에 많은 장비를 납품했었던 우리나라 5G 혹은 통신 장비 기업들에게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스텍이나 KMW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지금 26%의 급등. 이런 오이솔루션 급등했던 종목 따라가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왜 그러면 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과연 그 기업들이 시작했을까? 그 네. 출발점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종착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음영 지역을 다 없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겠죠. 그 벽지, 그렇죠. 자 오지에서도 맞습니다. 잘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일하는 기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막 한가운데 집 한 채 있는데 예. 통신선 깔아서 5G 갖다 깐다?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음영 지역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착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의 결합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필요한 투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예. 아직까지 그 기업들의 이 수익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이제 좋아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이 주가의 상승률이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은 좀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테마의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워낙 많이 빠졌었던 5G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탑픽만 말씀 주십시오. 사실 항상 이렇게 올라올 때는 예.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먼저 주가가 세게 올라오는 기업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기업이 사실 에이스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주가 흐름 보시면서 후발주자를 노리시는 것도 에이스테크 주가 흐름 보면서 전략을 네.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이라기보다 어떠한 정말 수익 모멘텀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네. 지금 소외주의 반란의 개념에서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하게 주가 반응을 보인 게 보통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오랜만에 또 원전주의 강세가 요 며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오늘 이제 추가된 내용은 미국의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각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한수원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자격 문제만 다루고 있고요.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건 독자
개발 기술에 대한 오타네요.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에 주목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SMR 관련 테마주가 좀 시세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 원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원전 관련주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군부는 떼는데 큰 불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연기만 나고 뭔가 이제 불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아쉬움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 소송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자세한 기사가 없어서 저도 네. 이제 추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러한 수출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법무부 장관 쪽에 미국에서는 이제 네. 정부 쪽에서 나서서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이지 괜히 민간 기업 니네 쪽에서 나서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소송 각하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수출에 대한 자유로움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네. 이것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정부의 의지가 장관의 의지니까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정부 쪽의 협상과 함께 이것이 잘 풀려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쪽에서 싸우게 되면은 사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정부 쪽 내에서의 이제 내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도 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발 사항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더 많이 올라간 기업도 있고 덜 올라간 기업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이제 사실은 상승폭이 확대된다라기보다는 대표 원전주다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주가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최근 시장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가는 테마가 못 가는 시장은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요 대장주들의 오늘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전주가 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외 쪽에 확실한 수주 소식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불만 떼고 연기만 나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장비주 이번에 주가 반응을 보면 네. 소외를 받았었던 거의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한 번씩 시세를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원전을 보자라는 측면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부 포션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원전 관련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분명한 것은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되면은 이제 더 좋고 실적도 괜찮겠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만들어냈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 통신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 2, 3년, 4년 동안 정말 실적이 완전 박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단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 해외 쪽의 성과를 좀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원전 관련주들의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의 관심도는 좀 가져가 봐야 될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관심을 갖는다면 탑픽은요? 네, 종목은 항상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아마 가장 그쪽에서는 수주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